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일하다 그제 귀국한 50대 한국인 남성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접촉자는 6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숨진 사람이 26명으로 늘고 우한 이외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고 미국에서도 추가 감염 의심 환자가 나오는 등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새벽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했지만 저녁이 되며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성묘객과 귀경 행렬로 오전부터 다시 길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하는 검찰을 향해 법무부가 감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설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검찰 인사를 두고 대학살이라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귀성을 하지 않고 쉬면서 홀로 명절을 보내는 혼설족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겨냥한 1인 설 용품 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첫날은 예상대로 고향 가는 차들로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막혔습니다. 오늘만 461만 대가량이 대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서울요금소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 현재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46만 대 가운데 87% 수준인 40만 대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반, 대전 1시간 반, 광주 3시간 2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CCTV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차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인근 목포 방향도 별다른 문제 없이 소통이 원활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용인-나들목 부근 강릉 방면도 도로 상황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차량 461만 대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오늘 22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면제되지만 대체 공휴일인 27일엔 내야 합니다. 블랙 아이스 사고가 잦았던 겨울입니다. 정체가 풀리면서 운전자가 과속하기 쉬운데요. 야간에 기온이 떨어지면 산간지방 도로 등에 살얼음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넉넉하게 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성묘객 등으로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전국 고속도로 정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두 번째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일하다 그제 귀국한 50대 남성입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두 번째 확진자는 55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목감기 증상으로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제 저녁 김포공항으로 귀국하던 중 발열이 확인돼 당국의 감시를 받았고 어제 보건소 검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됐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한시에 머무는 도중에 화난 해남물 시장에 방문한 적은 없었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 현지 중국인 직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고 하여. 국내 첫 확진자로 인천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30대 중국인 여성은 현재 정상 체온보다 높은 발열 증상을 보이지만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추가된 4명을 더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자로 분류된 25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돼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 동안 국민의 이동이 많고 중국 방문객이 늘 것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두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는 본인의 몸 상태를 의식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최대한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자가 지금까지 총 69명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를 이용한 만큼 불안은 여전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저는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진 이 환자는 인후통을 비롯한 몇 가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국 당시 공항을 나온 환자는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해 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국은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 등 69명이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감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인된 접촉자는 총 69명으로 증상 유무 등을 추가 조사 중이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서 14일간 능동 감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하니까 대책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설 연휴 첫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뿐 아니라 17개 시도지사들도 참석했는데요. 정 총리는 초기에 강력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전엔 방역이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우한 총영사관은 현재 거주 중인 500명가량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전세기 귀국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중국이 우한과 인근 도시를 전면 봉쇄한 데 이어 40년 만에 자금성 문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우한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도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또한 우한 폐렴을 치료할 별도의 병원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전격적으로 도시 봉쇄령이 내려진 우한시의 기차여간이 행합니다. 항공편을 비롯한 시내 대중교통도 멈춰섰고 삼엄한 경계 속에 거리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처럼 우한 폐렴이 우한 지역 밖으로 확산하지 않는 데 주력했습니다. 武汉这个传染源头得到了控制，那么全国其他地区可能就不会有新的病例的发生。 하지만 전면 봉쇄에도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밖으로 우한 폐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과 헤이룽장성에서도 각각 한 명씩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중국 내 사망자는 26명으로 급증했고 확진자 수는 86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발원지인 우한시의 감염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1000병상 규모의 병원 건설에 착수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03년 사스가 발병했을 당시에도 베이징시는 추가로 병원을 건립해 중국 전역의 사스 환자를 치료한 바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를 폐쇄하는 한편 각종 춘절 행사를 줄 취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징 자금성을 비롯해 만리장성과 디즈니랜드 등 놀이공원도 임시 의무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일본에서는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고 미국에서도 두 번째 감염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의 체온을 하나하나 측정하며 검역을 진행합니다. 일본 후생성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 지난 19일 일본으로 여행 온 40대 남성에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その患者の方については武漢市からの旅行者であり入院中ではあるものの症状が落ち着いている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싱가포르에서는 우한에서 입국한 60대 중국인 남성과 30대 아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3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폐렴 증세를 보이는 두 번째 환자가 나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한 폐렴 공포가 세계 각지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탈리아와 영국 등 유럽 공항에서도 중국발 승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틀간의 긴급회의를 가진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비상사태로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It may yet become one. 다만 위원들의 의견이 거의 50대 50으로 갈렸다면서 지금의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우한 폐렴은 전염성이 워낙 강해 사스보다 10배 이상의 폭발력이 있다는 주장도 의학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신,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니 지금은 기침할 때 입을 가리고 또 손 열심히 씻기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비말 감염, 이 공기 중 침으로 인하는 감염이라고 하니까 마스크도 필수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러스 전문가인 간이 홍콩대학 교수는 우한시를 둘러보고 나서 사스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중국 매체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최종 감염 규모는 사스보다 10배는 클 것이라며 이미 통제불능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인 하마다 아스오 일본 도쿄의대 교수도 전염성이 사스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판에 언제 어디서 퍼질지 모르는 우한 폐렴의 공포가 커지는 상황. 현재로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위생 관리가 최고의 대응법입니다. 특히 침으로 감염이 되는 만큼 기침 예절도 필수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하실 때는 반드시 옷소매로 입과 그리고 코를 가리고 재채기를 해주시는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시고요. 감염이 의심된다고 바로 병원에 갈 경우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 먼저 전화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치료약도 장비도 열악한 북한은 우한 폐렴으로 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국을 거치는 관광객뿐 아니라 자국민 입국도 막으며 철저하게 사람이 오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막는다는 기약도 없으니 중국을 통한 개별 관광을 구상하던 우리 정부도 난감해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도 우한 폐렴이 국내에 반입될까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여행사들에게 당분간 모든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닫겠다고 전했고 이에 여행사들은 금액 환불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한 중국 여행사는 북한을 이해한다며 장기간의 제재로 치료약이나 치료 장비가 부족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아예 중국을 경유하는 자국민의 입국도 막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무안시에서 발생한 새로운 악성 비루스가 현재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사스 때는 평양과 베이징 노선을 차단하고 신의주 세관을 일시 폐쇄했으며 에볼라 때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역을 위한 남북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발병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개별 관광 추진하는 움직임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가는 것인지. 우한 폐렴 관련된 상황들은 또 충분히 감안하면서 개별 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폐렴 백신 개발 때까지 국경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관광 재개는 힘들어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는 걸 두고 법무부는 날치기라며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승인하지 않은 걸 기소한 건 잘못이라는 건데 그럼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무시한 이 지검장도 잘못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감찰 카드까지 빼든 법무부. 정말 이 사안으로 감찰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법무부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던 만큼
기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여러 차례 거부했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 카드를 빼들었는데 즉각 감찰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법무부가 아닌 대검에 있습니다. 또 현재로선 명백히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애매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물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론 감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영곤 반부패 수사 2부장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윤 총장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 때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간부들이 모두 교체됐는데 만약 감찰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들의 1호 업무가 됩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검찰 기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적이 없고 증명서에 적힌 글도 애초 정경심 교수가 최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내용 그대로였다. 그러니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 비서관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전달하며 한 말도 적시가 돼 있고요. 하지만 최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 검찰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가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 비서관에게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위해 2017년 10월 법무법인 재직 당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했고 최 비서관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받아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그 서류가 아이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란 취지의 말을 정경심 교수에게 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즉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입니다. 기소가 알려진 직후 최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불법적인 일도 전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맡기고 평가했던 일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어진 것입니다. 대형 로펌과는 다른 해당 법무법인의 인턴 활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임에도 검찰의 먼지를 터는 듯한 수사 방식과 기소 시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무력화가 극에 달했다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그러기엔 의원 수가 모자랍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첫날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정권이 정권 실세 부패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 조직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특검 논의를 자제해왔지만 정권의 검찰 무력화가 극에 달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죽하면 검찰에서마저 특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통해서 이 난폭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막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도 법치 내로남불이 가관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강욱 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 사단이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며 정해진 감찰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첫 일정으로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민심復帰에 나선 건데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역할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군부를 떼는 걸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청색 계열의 점퍼와 바지, 신발까지 맞춰 입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4.15 총선에서 이 지역 출마를 공식화한 뒤 첫 일정으로 서울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겁니다. 식당에 들어선 이 전 총리는 주인이 건넨 삼겹살 상추쌈을 먹으며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테레비보다 더 젊게 보이죠? 테레비 나오는 분이 우리 형님이요. 상인들과 포옹을 하거나 이른바 셀카도 찍는 등 스킨십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기도 한 이 전 총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역할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단히 잘 훈련된 분이시고 매력 있는 분이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맞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허경영 국가혁명 배당금당 대표도 서울역에 설맞이 귀성 인사를 나와 표심 잡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총선에서 6번 연속 민주당이 차지. 그중 5번을 추미애 장관에 당선된 서울 광진을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게 있어 아픈 지역이자 이번 총선에서 꼭 탈환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위기를 느낀 민주당도 고민정 전 대변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여러 명을 타진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승부처가 되겠죠. 최형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대 마셀거리가 있는 이곳 서울 광진을 지역구는 지난 6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중 5번을 지켜낸 게 추미애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터줏대감이 떠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역 토박이인 김상진 예비후보가, 한국당에서는 직접 험지에 몸을 던진 오세훈 예비후보가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인구가 줄고 상권도 침체된 지역을 서울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살려내겠다며 유권자의 한 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어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시장 시절의 경험과 추진력을 살려서 민주당에선 일찌감치 지역 활동에 나선 30년 토박이 김상진 후보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그동안에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이 지역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계 은퇴 번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 전 시장의 대항마로 자객 공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추 장관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줄 일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쉽죠. 요즘 많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것 좀 잘 좀 살 수 있게끔 잘 좀 보살펴주는 국회의원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할지, 개인기를 앞세운 오 전 시장이 당선을 계기로 대권 가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 광진을 유권자의 선택은 단순히 의석 한 석을 뛰어넘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북한이 신임 외무상의 군부 출신의 강경파인 리선권을 임명한 게 공식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정면 돌파, 총공격전을 외치는 이 상황에서 원산 비행장에는 군용기 35대가 밀집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해임된 리용호 전임 외무상 자리에 리성권을 임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설 명절에 즈음하여 외무성이 외교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하면서 리성권을 외무상으로 호칭했습니다. 리성권 신임 외무상은 과거 한국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언급하는 등 거친 말버릇으로 구설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내가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거 좀 사야겠어.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기 또 준단 말이에요.
북한은 각종 걸기대회를 통해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론인 정면 돌파와 총공격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상황. 우리의 전쟁을 처리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로 돌파하라! 군부 출신인 강경파를 앞세워 대미 강경 노선을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외교 라인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는 군용기들이 대거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따르면 미그 21 13대와 미그 17 세대 그리고 항공기 보호시설 12개가 상업위성에 포착됐습니다. 38로스는 북한의 항공기가 35대 이상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만간 비행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한성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건 북미 대화 결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동안은 공식 일정 없이 가족과 함께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68번째 생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설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모친상을 치른 문 대통령은 새해 덕담을 하면서도 어머니 없는 명절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설을 처음 맞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라는 말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일로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잘 풀리지 못한 북미 대화를 꼽았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또 남북 협력도 크게 앞당길 수가 있었고 우리 이산가족들께도 희망을 들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연휴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문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고 제사도 지내며 설을 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북미와 남북 관계가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고심은 깊을 전망입니다. 경제보좌관과 대변인 등 청와대 주요 참모에 대한 인선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명절 숙제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설 연휴 첫날 안타까운 소식도 많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차량이 몰린 고속도로에선 관광버스끼리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들이 더더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주택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고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뜨거운 열기에 폭발까지 벌어지자 불길을 잡던 소방관들이 후퇴합니다. 오늘 낮 11시쯤 부산 구포동의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20대 자매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길을 잡던 소방대원도 담장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한 온수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북 음성군의 한 건축자재 임대업체 구내식당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붙은 목조 건물에선 기숙 생활을 하던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귀성길 교통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주감 휴게소를 못 간 지점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 앞유리가 심하게 부서졌지만 다행히 버스 승객 1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사고는 앞서가던 버스가 휴게소에 들어서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버스가 미처 피하지 못해 벌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명절 고향 가는 길은 장거리에 막힐 때가 많으니 당연히 피곤하다고 생각들 하실 텐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인 4명이 탑승했을 경우 10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기증과 졸음이 쏟아지는 3000ppm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강세영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꽉 막히는 도로.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졸음을 참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해가지고 졸음운전도 하고. 승용차에 성인 4명을 태우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창문을 닫고 출발한 지 10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평소보다 7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3000ppm을 넘어서면 운전자는 현기증과 함께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창문을 열고 3분가량 환기를 시켰더니 1000ppm 아래로 떨어집니다. 가다서다에 의한 피로감 증가와 그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에 의해 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그 졸음이나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어른이나 아이 모두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마네킹은 공중에 떠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이 56%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게 될 경우 중상 가능성이 9배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다보스 포럼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은 올해 최악의 세계 경제 부진을 전망했고 낮은 출산율이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보스에서 매일경제 박봉권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PwC가 83개국 CEO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올해 세계 경제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IMF도 포럼 현장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빅샷 투자자들은 이처럼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데다 자산 가치마저 크게 올라 투자하기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데다 빨리 늙어가는 국가여서 신규 노동 인력이 줄어들면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고령화와 함께 매우 낮은 출산율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가능한 많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노사 문화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노사 협력 분야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2개국 중 119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활력을 잃어버린 한국 경제가 다시 신바람나게 돌아가려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노사 문화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게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의 진단입니다. 다보스에서 매일경제 박봉원입니다. 설날 세배를 드릴 때 이게 맞는 방법인가? 헷갈렸던 분들 계시죠? 내일만큼은 올바른 방식으로 자신 있게 세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세영 기자가 설날 예법을 알려드립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 온 가족이 모여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설마다 하는 세배지만 어떻게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세배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양손을 잡는 방식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성은 오른손이 위로 가고 남성은 왼손이 위로 가야 합니다. 먼저 땅에 닿는 무릎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남녀 모두 왼쪽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아야 합니다. 여성은 손을 눈썹 높이로 올리고 왼쪽 무릎을 먼저 바닥에 대고 오른쪽 무릎을 굽히면서 앉습니다. 이후 손이 바닥에 닿지 않게 상체를 3초 정도 숙이고 일어납니다. 반면 남성은 손바닥으로 땅을 짚은 뒤 왼쪽, 오른쪽 순서로 무릎을 굽히고 이마를 손등에 댑니다. 일어설 때는 오른쪽 다리를 먼저 세우고 일어납니다. 빨리 해라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시면서 건강히 올해도 무사히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차례상을 차리는 일도 고민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차려보니 손이 많이 가는데 가짓수를 줄인 간소화 차례상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1열에는 떡국과 술잔을 놓고 2열에는 육젓 등 전류를 놓습니다. 다음 열에 포와 나물을 놓고 마지막에 과일을 올리는데 대추, 밤, 배, 곶감, 사과 순으로 올리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형식보다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있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소한 우리 가족이 잡술 수 있는 그런 양만. 온 가족이 만나는 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예절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설날 고향 가는 건 옛말이라는 젊은 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귀성길 전쟁이나 어른들의 잔소리를 피해 명절을 혼자 보내는 이른바 혼설족인데 이들을 겨냥한 1인 설 용품도 인기입니다. 다양해진 설날 트렌드 이상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구가 고향인 26살 임승도 씨는 이번 설 연휴 귀성 대신 호텔을 찾았습니다. 짧은 연휴와 고향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 다양한 명절 스트레스로 혼자 휴식을 하기로 한 겁니다. 엄마 나 이번에 못 내려가. 거기서 잘 지내고 다음에 한번 보자. 네. 이렇게 친지들을 막 많이 만나고 이런 문화는 조금씩 줄어가는 것 같아서 연휴 기간에는 좀 바쁘고 교통편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 좀 지내게 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여행을 간다든지. 최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설 연휴를 혼자 보내겠다고 답할 정도로 혼자 설을 보내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혼설족인데 업계에서도 손이 많이 갔던 명절 음식을 가볍게 조리할 수 있게 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례나 제사를 간편하게 지내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준비가 손쉬운 상품들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에 맞는 상품들을 준비해서 판매 중입니다. 이커머스 업체의 혼설족 카테고리는 지난해 비해 50%가량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밥이나 혼술에 이어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당분간 혼설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설 연휴는 영화계에서도 성수기입니다. 이번엔 온 가족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코미디 영화가 일제히 출격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영화 히트맨의 주인공은 웹툰 작가가 되려고 국가정보원에서 뛰쳐나온 암살 요원입니다. 인기를 얻지 못하다 결국 성공하지만 가족이 위험에 휘말립니다. 권상우는 액션과 코미디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웃음을 선사합니다. 가장의 무게가 무겁지만 그 안에서 코미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희망적인 영화인 것 같아서. 미스터주 사라진 VIP는 동물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특수요원의 이야기입니다. VIP를 찾기 위한 사람과 동물의 기상천외한 협동작전이 펼쳐집니다. 이성민의 코믹 연기가 일품입니다. 일주일 전 개봉한 해치지 않아도 동물원에서 인형탈을 쓴 직원들의 사연을 유쾌하게 그리며 흥행선두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암살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어둡고 묵직하게 그린 남산의 부장들은 설 연휴 유일하게 진지한 분위기로 다가옵니다. 대본에 있는 대로 어떻게 내가 충실하게 그 감정을 연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코미디가 대세인 가운데 다채로운 작품들이 관객을 만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요즘 농구파는 허재 3부자가 먹여 살린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허재 전 감독이 늦깎이 예능 스타로 떠오른 가운데 두 아들 허웅, 허훈 선수가 프로농구에서 펄펄 날고 있거든요. 이번 설 연휴도 시작부터 두 선수가 접수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KT 허훈이 번개 같은 드리블로 수비 3명을 따돌리며 오른손 드라이브인 슛에 성공합니다. 곧바로 왼손으로도 속공슛을 넣으며 자유자재로 득점합니다. 정확한 석점슛은 기본. 컴퓨터 같은 패스로 동료의 엘리웁 덩크를 이끌어내며 코트를 들끓게 했습니다. 농구의 모든 것을 보여준 허훈은 20분 남짓만 뛰고도 팀 내 가장 많은 10석점과 9개의 어시스트를 올리며 KT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KT는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자인 모비스를 밀어내고 단독 6위로 올라섰습니다. 허훈의 형 허웅은 하루 먼저 날았습니다. 어제 KGC와 경기에서 20점을 몰아쳐 DB의 완승을 견인했습니다. 농구 대통령이라 불렸던 허재 전 감독의 두 아들 허훈과 허웅은 나란히 국내 선수 득점 1, 2위를 달립니다. 허훈은 도움 1위,
허웅은 석점슛 2위에 올라 형제가 사실상 코트를 접수했습니다. 둘은 설 연휴 동안 번갈아가며 출격해 치열한 득점 경쟁과 함께 농구 열기를 주도합니다. 누가 더 잘하든 아버지 허재는 명절 내내 웃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추위는 없었지만 뿌연 하늘에 미세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설날인 내일도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추위는 주춤해 내일 서울은 종일 영상권을 보이겠고 기온도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모레 남해상에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오시는 길은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그 밖에 전국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북부 동해안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무척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부 내륙을 따라서는 아침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은 12도, 대구와 울산은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 시작된 비는 다음 주 내내 곳곳에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의 핵 과학자들은 매년 1월이면 지구 종말의 날 시계를 발표하는데 핵 위협과 기후변화로 인류가 최후를 맞게 될 시점이 올해는 100초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지난해 2분 전에서 20초가 더 당겨진 거죠.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지구가 더 위급해진 겁니다. 이젠 진짜 시간을 되돌릴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이런 설 명절 지내게 해줘야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